나무의 주인 이종문. 내가 사는 곳에서 100리도 훨씬 넘는 어느 시골에 거대하고도 육중한 나무들로 뒤덮여 있는 정말 아름다운 숲이 있다. 전국 아름다운 숲 경연대회에서 대상의 영광을 차지한 경북 영천 임고초등학교의 장엄한 숲이 바로 그것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나는 해마다 이 학교 숲에 매달려 있는 실로 무수한 모가들 가운데 10개 남짓을 수확하여 왔다. 물론 처음에는 적지 않은 제의식이 있었으므로 땅에 떨어진 것 서너 개 정도를 주워오는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이 연례 행사가 되면서부터는 기이하게도 내가 하는 절도 행위에 대하여 이렇다 할 제의식을 느낄 수가 없었다. 마치 우리 밭에 가위를 따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모가를 수확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제의식의 소멸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면 말할 것도 없다. 나이를 먹은 만큼 먹기는 했지만 아직도 철이 없던 어느 해 가을,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이었다. 내가 빼놓을 수 없는 연례 행사의 일환으로 이 초등학교에 들렀을 때 교정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키가 높은 나무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이렇다 할 제의식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제의식이 남아있던 나로서는 모가를 수확하기에 딱 좋은 날씨였다. 그러나 낮은 가지에 달려있는 모가들은 이미 누군가가 먼저 수확해 가버렸으므로 남은 것들은 손닿을 수 없는 아득한 하늘가에 대렁대렁 매달려 있었다. 젖먹던 힘을 다해 모가를 향하여 풀쩍 뛰어올라 보았지만 모가들은 여전히 저 아득한 가지 끝에서 이리저리 대롱거렸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근처에 나뒹굴고 있던 벽돌 서너 장을 포개어 놓고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르면서 모가를 따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몇 개만 더 따면 목표량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나는 하던 동작을 엉거주춤 그만두지 않을 수 없었다. 자욱한 안개를 뚫고 갑자기 나타난 내 나이 또래의 한 젊은 사내가 무언의 눈짓으로 동작 그만을 지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내는 연민이 가득 찬 시선으로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가르치지 않는 것도 가르침의 일종이라는 공자의 가르침이 떠올랐는지 말없이 돌아서서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내가 마음을 탁 놓고 지금까지 하던 동작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을 때 안개 속에 사라졌던 사내가 다시 천천히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보이소 아저씨,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 하시네요. 아저씨가 누군데 교장의 모가를 허락도 없이 따가는 겁니까? 막상 이런 질문을 받고 보니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온몸을 왈칵 덮쳐왔다. 나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로 간단하게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로 그 순간에 가당치도 않은 오기가 울컥 솟구쳐 오르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실례지만 아저씨, 그러는 아저씨는 도대체 누굽니까? 순간 사내의 광대뼈가 조금 실룩거렸다. 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의 인내심을 발휘하여 자신의 감정을 대충 수습하고 이렇게 답했다. 저요? 저는 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요. 그것도 오늘 하루 동안 이 학교에 있는 모든 물건을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명령을 받은 숙직교사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가위를 따가면서 오히려 숙직 교사에게 누구냐고 묻고 있는 아저씨야말로 도대체 어디 사는 누굽니까?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사태가 이미 꼬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해 있었으므로 나로서도 물러설 곳이 없었다. 저는 20여 년 전에 이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그것도 해마다 가을이 오면 이 학교의 모가를 수확하는 것을 연례 행사로 삼고 있는 졸업생으로서 대구 범물동에 살고 있고, 적어도 그때까지 고도의 통제력으로 자신의 표정을 관리하고 있던 숙직 교사는 그만 기가 차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것 보시오. 졸업생이면 다요. 대구 범물동에 살고 있는 졸업생이면 교정의 모가를 허락없이 따가도 된다는 거요, 뭐요? 상대방이 이렇게 거칠게 나오자 나는 그만 기가 딱 질렸다. 그러나 이미 크게 벌어져 버렸으므로 갈 때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물론 아닙니다. 범물동에 사는 졸업생이라고 해서 교정의 모가를 따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범물동에 사는 졸업생이 따갈 수 없다면 이 모가를 따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 모가를 따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혹시 선생님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뜻밖의 질문에 숙직 교사는 적지 않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나는 본의 아니게 질풍노도처럼 쳐들어갔다. 그럼 누굽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 모가를 따가야 합니까? 이 학교의 학생들이 따가야 합니까?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이 마을 사람들이 따갈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이런 저돌적인 질문에 대하여 교사는 그만 입을 딱 벌렸다. 때마침 내가 생각해도 전혀 나답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상상력이 내 길을 살려주었으므로 나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내 짧은 혀를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다. 선생님, 혹시 이 모가를 따서 시장에 팔아 학교 재정에 보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연필을 사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혹시 그런 계획을 세워두고 있기라도 합니까? 내가 펴붙는 질문에 대하여 그 숙직 교사는 대답 대신에 하염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철딱선이 없게도 나는 계속하여 따지고 들었다. 선생님,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이 모가들은 눈보라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도 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끙끙 얼어붙은 채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해동과 함께 땅바닥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터져야 속이 시원하시겠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토록 탐스러운 과일을 잊게 하신 조물주의 뜻이라면 말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모가를 따야 하고 모가를 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학교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때까지 말이 없던 숙직교사가 이 대목에서 빈정대는 어투로 끼어들었다. 그럼 아저씨가 정말로 이 학교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혹시 무슨 증거라도 있습니까? 물론 증거다운 증거가 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증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는 내 나름대로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나는 생각난 대로 마구 짓거렸다. 물론 이 학교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지났고 살고 있는 곳이 100리도 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1년에 적어도 20번 정도는 이 학교를 찾아와서 거대한 나무들을 슬며시 껴안아 보곤 합니다.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개구리복을 입은 채로 곧장 내달려와 이 거대한 나무들에게 거수경례를 착붙이면서 충성하고 구호를 외쳤다가 동네 어른들로부터 저 사람 저거 와카노 군대 갔다 오디 그마 미쳤나 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요. 지금도 물론 이 나무들에게 충성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이 증거라면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해마다 가을이 오면 교정에 모가가 익는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그 먼 곳에서 모가를 따기 위해 온다는 것도 이 학교를 사랑한다는 최소한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이 학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해마다 모가를 따러 온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이기나 할까요? 더구나 이 모가나무의 바로 옆에 서 있는 저 아람들이 은행나무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과 함께 심었고 번호 순서대로 당번을 정해서 물을 날라 키운 나무이기도 하고 숙직교사는 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는지 멍한 표정으로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얼마간의 감정적인 도치를 곁들여서 말했다. 아저씨 듣고 보니 아저씨는 충분히 모가를 따가실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든지 더 따서 가져가시죠. 그러나 이미 기고만장해져 있었던 나는 그만 이토록 선량하고 점잖은 교사의 말꼬리를 잡고 참으로 격렬하게 돌진해 버렸다. 선생님이 이 모가나무의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니지요. 주인도 아니면서 어떻게 따가라고 허락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몇 개 더 따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되었군요. 허락할 자격도 없는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모가를 따갈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이 학교에 있는 모든 나무의 주인이신 선생님, 오래오래도록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 일이 있고도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농촌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모교는 이제 정말 폐교가 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모교에 대한 나의 사랑도 별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그와 함께 내가 결코 모가를 따갈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아주 명백해졌고 더 이상 모가를 따가지도 않는다. 그래도 나는 부처님 믿으시는 분들이 절에 가서 절을 하고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이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듯이 지금도 수시로 내 모교 임고초등학교로 달려가서 교정의 나무들을 힘껏 껴안아 본다. 나무를 힘껏 껴안아 보면 나무가 도로 나를 껴안아 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므로 나는 나무에게 더 힘차게 안기고 싶어서 나무를 더 힘껏 껴안는다. 나무를 힘껏 껴안아 보면 나무의 맥박이 나의 가슴에 쿵쿵 전해오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므로 나는 나무의 맥박을 더 진하게 느끼고 싶어서 나무를 더 힘차게 껴안는다. 나무를 힘껏 껴안아 보면 나무가 가만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므로 나는 나무에게 더 큰 위로를 받기 위하여 나무를 더 힘차게 껴안는다. 나무를 힘껏 껴안아 보면 나무가 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므로 나는 나무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기 위해 나무를 더 힘차게 껴안아 본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철이 없었으므로 가당치도 않은 폭언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돌아나가던 오만하게 짝이 없는 사내의 뒷모습을 와로 한참 동안 바라보고 계셨을 그의 그 가을 그 숙직 선생님께 머리 숙여 속죄를 드리기도 하면서 아직까지 금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